Hello guys! 여러분 행복한 한 주 잘 보내고 있죠?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무언가를 배움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오늘은 이제 팁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마스터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여러 구간이 있고 그 구간이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안다면 조금은 디테일하게 조금 팁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배움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점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영혼 없이 하는 연습은 효과가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양치하다가 이렇게 딱 어디를 이렇게 볼을 옆으로 쑤신다든지 이래서 막 다치거나 아프거나 한 적 없었나요? 다들 있었을 거야, 한 번씩. 자, 왜 그러냐면 양치를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조심스럽게 했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걸 당연히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양치를 하다가 막 딴 생각을 한 거죠. 그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쉬운 양치질도 내가 실수를 하게 돼요. 자, 물론 우리가 그냥 눈을 뜨면 무언가를 보든지 그냥 하는 호흡 같이 이미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이 준 거는 이런 신경을 안 써도 돼요. 하지만 자연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배움을 통해서 어릴 때든 배움을 통해서 얻은 건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내가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무언가를 연습을 할 때, 배움에 있어서 연습을 할 때 그냥 무의미하게 영혼 없이 그냥 해치우듯이 하지 말고 하나하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정성 들여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연습하는데 10번 중에 2번은 영혼 없이 했고 8번을 제대로 했다. 그럼 난 8번 한 거예요. 근데 10번을 영혼 없이 한 거랑 2번을 하더라도 내가 영혼을 들여서 한 거랑은 빵 하고 2. 그러니까 개수가 벌써 2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영혼 없이 한 거는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효과가 아예 없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딱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이렇게 하면 배움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인간은 자동으로 자기 합리화를 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두뇌는 그냥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린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내가 합리화를 시켜요. 그 합리화라는 게 뭐냐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이런 거면 괜찮아. 절대 내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처음에 배울 때 그 선생님이나 무언가 이제 배움을 받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받았던 그 꼭 지켜야 되는 정도, 그것을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판단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했다간 안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도 운동을 이제 뭐 필라테스 같은 거 선생님 꾸준히 해서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선생님의 소리나 아니면 영상을 따라하지 않고 어쨌든 그냥 한번 끄고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이 그냥 거울 보면서. 그랬더니 어머나 아니나 다를까 효과가 훨씬 떨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뇌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그냥 자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항상 내가 연습을 할 때는 항상 정도, 원래 하기로 한, 그래서 보통은 조금 그냥 책으로만 하는 것보단 영상이나 음성을 좀 들으면서 해야 우리가 조금 자극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합리화 한다는 걸 잊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하는 실수는 바로 표시가 안 나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선생님이 이제 필라테스를 그런 화면을 틀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혼자 거울을 보면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틀어놓고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만큼 집중도도 떨어지고 대충 100%를 집중도를 못하고 좀 떨어졌겠죠. 근데 하루 이틀은 표시가 전혀 안 나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나 보다. 내가 이제 잘하나 보다 또 착각을 한 거죠. 선생님 내가. 근데 그것이 한
뭐 며칠 지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 보니까 벌써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훅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무언가를 배워서 내 몸에 받아들일 때는 그게 뭐 몸이든 뇌든 당장의 표시가 잘 안 나요. 우리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보통 며칠에서 몇 주까지도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바로 표시가 안 난다고 괜찮네 이렇게 합리화하지 말고 절대 안 괜찮으니까 집중해서 정도를 지켜서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 가지만 절대적으로 자각하면서 잊지 말고 배움에 내가 임한다면 마스터 문제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유의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배움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은 그 배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조언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언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 종류의 나의 현 위치, 그 말은 나의 어떤 능력이나 익숙함이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 시간적 여력이나 노력적인 여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그거 없이 남이 어쩌니까 뭐 주일에 남이 뭐 어떻게 하니까 아니요. 나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필라테스를 5년 전에 시작할 때 바로 처음부터 그래 나 뭐 주 2회 갈 거야 뭐 몇 시간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아예 할 줄 모르는구나. 그럼 나 완전 초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시간적 여력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 오케이? 그리고 나는 이걸 해본 적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정해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나와 비슷한 사람 찾기. 자, 이 말은 뭐냐면 나와 비슷한 능력의 정도에서 올라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뭐 필라테스를 잘했고 이런 사람을 내 목표로 삼으면 안 되겠죠. 원래는 전혀 운동에 관심도 없고 필라테스를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의 풀타임 잡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내서 갔는지 그래서 내가 뭔가 목표를 삼을 수 있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나의 목표로 삼아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그러려면 그 사람이 결국은 그 마스터 일을 한 사람이어야겠죠. 아직도 마스터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나랑 비슷비슷한 사람을 모델로 삼으면 안 돼요. 예전엔 나와 비슷했지만 지금은 꽤 마스터 레벨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나의 어떤 모델로 삼고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을 잘 한번 이렇게 적어 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이 올라간 레벨들을 봤을 그 레벨과 그 사람의 어떤 환경과 그다음에 이제 나의 환경 완전히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상황들을 접목을 해서 그러면 나는 한 달 정도 뒤면 이럴 거고 또는 나는 한 6개월 정도 뒤면 이럴 거고 1년 정도 뒤면 이럴 거니 이 주당 뭐 이 정도의 시간 이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목표를 삼아서 내가 해봐야겠다 이런 플랜을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나는 이거 할 거야 난 그냥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했다가 한두 달이면 그냥 낙아웃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낙다운 되지 않게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혹시 나보다 선배 나보다 먼저 앞에 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간 길을 잘 보고 나는 그럼 저기를 어떻게 걸어야겠다라는 플랜을 짜서 내가 배움에 임한다면 배움이 충분히 성공적으로 마스터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배워서 내 걸로 완전히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꼭 유의해야 될 점 3가지와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은 더 효과적으로 내가 마스터 하는데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팁을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필라테스를 처음 시작할 때 쌤의 위치가 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절대 선생님 레벨이 아닌 수준을 욕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그 필라테스 수업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수업 룸에 있었는데 그 필라테스 쌤이 그랬어요. 그 필라테스에 온 사람들이 다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다 이제 여러 가지 레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업이었는데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put your ego outside of the door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자존심 같은 거는 저 문 밖에다 두고 와. 여기 안에서는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아. 너가 제일 중요해. 너의 건강,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너가 여기서 무언가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 너가 할 수 있는 레벨의 단계에 해당되는 자세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똑같은 자세를 해도 초보자용이 있고 중급자용이 있고 상급자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항상 어떤 자세를 할 때 자, 초급자들은 요렇게 하고 요거가 되면 중급자는 요렇게 하고 요거가 되는 사람은 여기까지 한번 트라이를 해봐. 이런 식으로 항상 되게 잘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인데 항상 이제 사람들이 가끔 자기는 초급자이면서 자꾸 중급자나 막 상급자를 따라하다가 어딘가에 다치던지 다음날 이제 너무 막 몸이 아파서 아예 이제 막 중도에 나 필라테스는 내게 아니야 이러면서 포기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안타까우셔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뜨끔했죠. 왜냐면 거기 갔는데 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내가 저 동작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다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날 이후로 머릿속에 그걸 꼭 선생님이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내가 이것을 자존심 가지고 무슨 운동하는데 생각하지 않고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꾸준히 했더니 절대 되지 않았던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했던 자세들이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되고 운동이 되고 지금 선생님의 모습이 되게 된 거예요. 그전에 선생님은 진짜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목표를 삼고 정확하게 연습.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그 필라테스를 할 때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을 처음엔 갔지만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그 자세를 잘하기 위해서 나머지 날 동안 매일 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좋으니 무엇을 연습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자세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되게 간단한 자세지만 그걸 네가 매일같이 한다면 훨씬 더 일주일에 한 번씩 올 때마다 네가 변화를 느낄 거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열심히 했더니 그 효과들이 훨씬 더 빨리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울 때 그 뭐 우리가 매일같이 가서 배우기는 좀 어려운 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주 1회를 간다든지 주 2회를 간다든지 했을 때 그 가서 그 배움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무언가를 반복해서 뭔가 밑거름을 탄탄하게 하는 발판을 탄탄하게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어떤 것도 성공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자신해요. 선생님 나이에도 다 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 오늘 얘기한 내 것으로 만드는 마스터리에 있어서의 주의할 점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숙지하셔서 본인들이 정해놓은 한번 트라이 해보려고 하는 거에 한번 플랜을 짜보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Okay. So then be fabulous this week and see you guys soon next week. Bye bye.